슬기로운 장기 요양기관 안전 감염 관리 8편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오늘은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8차 시 목차. 화재 예방과 관리. 화재 대처 방법. 화재 진압 방법. 119 신고 절차. 화재 발생 시 업무 분장. 낙상 관리. 환경 정비 시 유의사항. 불시에 일어나는 안전사고,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스프링클러와 화재 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화기는 제조일이 10년이 넘은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하고, 화재 감지가 없는 곳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추가 설치를 권장합니다. 또 시설에서는 화재 진압 및 피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담뱃불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흡연은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합니다. 담배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리고 불시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재떨이에는 약간의 물 또는 모래를 부어넣고 흡연구역에는 소화기를 비치합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전열기 사용 시 자동온도 조절 작동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놓습니다.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가스 역시 화재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스 시설 및 기구 이용 시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창문을 열어 실내를 충분히 환기시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 소방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재 경보가 울릴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비상수집. 야간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먼저 불이 났는지 확인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깨우고 모이게 한 다음 대처 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하거나 화재를 진압합니다. 대피 방법의 결정. 문이 있는 공간 이동 시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 요청을 할지 결정합니다. 신속한 대피. 대피를 할 때에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 또는 지정된 대피로를 통하여 지상으로 대피합니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 창문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대피 공간 또는 경량 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119 신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휴대폰이 있어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신고하되 신고로 대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대피 후 인원 확인. 공터나 들,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립니다. 다음은 직접적으로 불을 발견했을 때 대응 방법입니다.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다면 불을 발견한 순간 불이야 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의 화재 상황을 알립니다. 화재 정도에 따라 진압과 대피 여부를 결정하는데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는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 양동이 등을 활용해 신속히 불을 끕니다. 하지만 불이 이미 커진 상태라면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시설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 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 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번에는 화재 진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 사용법.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가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합니다. 손잡이를 꽉 움켜쥡니다. 소화기 분말이 골고루 분사돼 불을 덮을 수 있도록 분사합니다. 자, 그럼 소화기 사용법 다시 정리해볼까요? 실외에서 소화기 사용 시에는 바람을 뒤로 하고 실내에서 사용 시에는 문을 등지고 뿌립니다. 그리고 일반, 유류, 전기 화재는 ABC 소화기, 주방에서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등 소화기마다 화재 진압의 적응성과 특성이 다르니 평소의 숙지가 필요합니다. 소화기 사용법. 소화전 사용 시에는 가급적 2인 1조로 작업하며 평소 소화전함 주변에는 장애물을 두지 않습니다. 소화전을 사용할 때는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펴주고 한 사람은 노즐을 잡고 방수 자세를 취하고 대기합니다. 다른 한 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뛰어가 호스 잡는 것을 돕습니다.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끕니다. 이번에는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재 등으로 인한 위급 상황 발생 시 119에 전화합니다. 상황 요원 연결 시 침착하게 본인의 위치와 주소, 현재 상황, 부상 여부 등을 알리고 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합니다. 화재 중 발생한 연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손수건이나 옷 등을 이용하여 연기가 흡입될 수 있는 코와 입을 보호합니다. 자세는 최대한 낮게 유지합니다. 다른 손으로 벽을 짚습니다.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다음은 장기 요양기간 화재 발생 시 업무 분장입니다.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 대비를 위해 종사자 여러분 모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기관의 특성상 기력이 약한 수급자들이 이동 시 넘어지거나 침대 등에서 떨어져 다치는 낙상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낙상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낙상한 환자에게선 타박상과 염좌, 찰과상, 자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타박상의 경우 상처 부위를 가슴보다 높게 하고 얼음찜질을 실시합니다. 염좌의 경우는 냉찜질을 하고 붕대나 부목으로 상처 부위를 고정합니다. 찰과상은 얼음찜질을 실시하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운동을 제한합니다. 자상이 발생한 경우 지혈부터 실시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합니다. 시설 내에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합니다. 우선 수급자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정비해 낙상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주변에 흩어진 줄이나 전깃줄, 방석, 카펫 등을 치웁니다. 부득이하게 바닥에 카펫이나 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를 고정시킵니다. 전화기나 의자, 탁자 등 조그만 가구는 되도록 벽 쪽 익숙한 곳에 둡니다. 바닥재는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은 단차를 적게 합니다.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벽이나 가구 표면에 뾰족한 못 등 날카로운 것이 없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모서리가 곡선 처리된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쿠션, 모서리 안전 가드 등을 부착합니다.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반드시 침대 난간을 올려 고정합니다.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닦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위험한 것들은 보관함 및 캐비넷에 보관하고 잠금 장치를 합니다. 다음은 낙상 예방을 위한 수급자의 의복 및 신발 착용 주의사항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입어 몸을 움츠려 균형 감각이 저하되지 않도록 합니다. 슬리퍼나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은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도록 합니다.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럽지 않은 고무바닥, 뒤가 막힌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행차나 지팡이 등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기관 내 조명은 실내는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밝기를 유지합니다. 거실과 계단, 현관, 화장실 등은 항상 환하게 밝혀두거나 센서 등을 설치합니다. 낙상 사고가 낮은 화장실의 경우 벽과 변기 근처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욕조 안이나 욕실 바닥 등에는 미끄럼 방지 방수용 테이프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액을 도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안전하고 안심되는 장기 요양기관 만들기에 앞장서 주세요. 우리 장기 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